예, 이렇게 인문대 심포지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연대 물리천문학부 소속이고요. 지금은 기초교원 원장 일을 맡고 있어서 아마 이제 제가 기초교원 원장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냥 전체 학교 전체에 대한 어떤 제가 보통 때 갖고 있던 생각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하고 더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 제목은 미래를 위한인데 방점은 열린 교육 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이 좀 변했으면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시작은 서울대학이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미 한 20년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사실 이제 연구가 본격적으로 된 건 제가 생각 30년 정도, 그러니까 이공계 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90년대 초,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저희가 이제 연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제 정부에서 연구비를 늘리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는 아마 2000년 들어서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로 좀 뭐 좋은 일이긴 한데 사실 여기 데이터에 2010년 전 데이터는 없는데 저희가 굉장히 순위가 아주 저 밖에 있다가 저희가 이러한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그런 지원을 받고 그 노력을 한 결과로 한 10년 사이에 전 세계 50위권에 들어섰고요. 지난 10년 동안에도 지금 저희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세츄레이트해서 35위권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넘버 4까지 올라갔는데 그 2015년 이때쯤에 중국에서 또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연구중심 대학을 키우는 그런 정책을 피워서 저희가 2016년 이후에는 거의 다시 10위권으로 밀렸습니다. 뭐 하지만 이 정도면 이제 연구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그 30위권 또 뭐 물론 이제 어떻게 카운트하냐에 따라서 50위권 정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도 이건 좀 더 학교 전체 랭킹이고 분야별로도 보시면 어떤 분야는 뭐 20위권 이내에도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30에서 40위권에 저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연구 면에서는 서울대학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항상 빛과 그림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그늘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한번 그러면 연구 중심 대학을 이제 미국에서는 리서치 유니버시티라고 그러고 우리가 아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요.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뭐 모든 대학들이 다 리서치 유니버시티를 표방하고 있고 이제 그걸 이제 학교의 브랜드 네임화까지 해서 물론 이제 그 등록금이 굉장히 높다는 이제 단점이 있지만 이제 그 결과로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도 갖고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리서치 유니버시티는 그러니까 연구 중심 대학이니까 연구만 하는 대학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연구 중심 대학에서의 학부 교육은 많은 경우에는 다 그 아카데믹한 그런 주제에 그 초점을 맞추고 가르칩니다. 물론 직업 교육보다는 그러니까 아카데믹 서브젝트가 더 우선인데 그렇지만 이제 많은 회사나 뭐 이런 그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연구 중심 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선호해. 물론 그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하기도 하지만 연구 중심 대학 내에서 어떤 그 학문적인 깊이를 갖고 다루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배우는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그 소위 비판적인 생각, 크리티컬 띵킹을 할 수 있고 또 이 주변 사람과 소통도 하고 하는 이러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이런 그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잘해서 제가 뭐 영문이긴 하지만 카피를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이 그럼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어떤 스탠스에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연구중심 대학에 있어서 저희의 연구력 향상, 그 양적, 질적 지표가 세계적인 수준에 갔다. 이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연구와 광의에 대한 선진화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탁월한 능력을 갖춘 교수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학생들의 수준도 물론 그에 맞게 물론 이때 학생은 이제 대학원생이겠죠.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서 좀 더 발전한다. 근데 이제 학부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방하는 바는 여기 세 줄로 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양 교육을 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법과 소통 능력을 갖춘 그런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배출한다. 그리고 이제 전공 지식 사고력 형상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창의적 고급 인재 배출을 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하면 그 많은 서울대 교수들은 그 우리가 교육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 소위 말해 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림을 일부러 좀 이렇게 약간 비대칭적으로 그렸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보는 서울대학의 교수들의 마음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연구 실적이 사실은 첫 번째 프라이어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공 교육에는 좀 더 웨이트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교양 교육이나 학생들의 그 학습 능력을 갖추는 학문의 기초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쪽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항상 뭐든지 아까 빛과 그림자라고 얘기했듯이 연구 경쟁력이 향상하는 그거의 반작용으로 우리가 학부 교육에 대한 기여는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이게 그 뭐든지 이제 발전에 막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학과나 학문 단위 중심의 어떤 소위 동력을 갖춘 체계가 필요한데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연구 단위로서의 학과의 역할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과 시스템 또는 단과대학의 시스템이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이제 학교 안에서의 활동을 그러니까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리소스라든지 아니면 뭐 건물, 공간, 여러 가지 연구비 등이 다 학과에 의존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학과가 교육 단위로서 교육의 어떤 역할을 하다기보다는 연구의 어떤 관리의 그런 주체로서 지금 작용을 하게 돼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밑에 제가 커튼 그림 보여드리듯이 다들 굉장히 큰 탑을 쌓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다들 발전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저 밑에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학생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그럼 우리 학생들은 그럼 어떤가 현실을 보면 우리 학부 입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사실 이건 제가 2015년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쓴 건데 예를 들면 수학 성취도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수준 미달 학생이 한 6% 되는데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과학의 경우에 특히 물리학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심지어 원도 잘 배우지 않아서 대학에 와서 그거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되고 영어의 경우에도 기준 미달 학생이 여기 2015년 자료에는 거의 20%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뭐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뭐 이런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지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또 눈여겨볼 건 뭐냐면 저희가 연구중심 대학을 하면 대학원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로 예상을 하지만 또 이제 학부 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이 점점 학문 분야에 진출할 걸로 예상하는데 실제 데이터로는 뭐 작은 숫자를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30% 정도 지금은 이것도 이제 5년 전 데이터인데 현재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액세스되지는 않는데 지금은 훨씬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모든 교수님들은 체감을 하실 거고 학교에서도 심지어 이제 대학원의 등록생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봤을 때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많지만 제가 일부러 오늘 이제 간단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포커스해서 본다면 우리가 연구 중심 대학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학부 교육도 해야 되는데 서울대 교육의 미래는 과연 어디냐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연구 중심 대학과 사실은 학부 교육, 리버럴 아츠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제 그 자유 교양 대학이라고 부르는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그 한 10년 전에는 두 개가 약간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리버럴 아츠 에듀케이션을 리서치 유니버시티에서 사실 말 연구 중심 대학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 교양 교육을 합쳐서 교육이 더 무게가 있는 그러한 연구 중심 대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유수 대학들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기 노란색으로 강조한 것처럼 저희가 학생들이 그 자기의 전공 분야에 깊이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지적 재산을 잘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한 연구 중심 대학에서 이제 학부 교육에 중점을 둬야 될 그런 포인트인데, 문제는 이제 서울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쪽에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울대 들어올 때 전공 단위로 입시를 치러요. 다시 모집 단위가 학과로 돼 있어서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벌써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소서에 잘 쓰고 그 학과에 들어오고자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들어오고 나서 보면, 들어와서도 또 이제 자기가 속한 학과에서 그 학과에서 원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과 과정을 따라가고 그거에 대한 그 훈련을 받게 되고 이제 계속 뭔가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앞에서 보여줬던 그 진로 데이터에서 보시듯이 우리 학교 학생 졸업생의 70% 이상은 자기가 왔던 진로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어디를 가느냐라는 건데,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겉모양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목표는 우리가 사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려고 하는데 서울대는 어정쩡하게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공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물론 이제 직업적인 전문 대학원도 있지만 그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는 율도 상당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이 학생들이 자기의 직업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도움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 자체가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유지해 가겠다,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현재 우리의 교육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서울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할 때 이제 기본적인 저희가 우리 현재 환경에 대한 그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이렇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이 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팬데믹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의한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인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뭐 사회, 경제, 교육까지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수자와 좀 다른 세대다. 그래서 훨씬 더 물론 이제 디지털 이런 환경이 훨씬 더 익숙하긴 하지만 뭔가 이게 이제 그 도전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도전적인 거에 좀 둔감하고 아니면 자기의 가치관을 찾는 거에 좀 더 소극적인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강의하는 게 그냥 지식 전달의 수단인데, 저처럼 이제 과학을 한 사람들 머릿속에도 굉장히 앱스트랙트하게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꺼내서 당신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데, 예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했어요. 이것도 꺼내서 우리가 줄 수가 없으니까. 꺼내서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걸 어딘가를 표현해내고 그 내용을 다시 다른 사람이 읽고 자기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는 과정인데, 예전에는 이게 책을 읽고 쓰고 하는 게 가장 유일한 방법인데, 이제는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 교육에서도 그러한 매체들을 우리가 활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서울대는 아직 이제 이런 거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활용하고 있느냐라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매체를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주고 더해주고 뭐 이런 뭔가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주고 도구적인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학생 스스로가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느냐라는 거에 더 무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게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배우는 사람, 학생으로서,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수용을 하고 다시 속에서 자기가 다시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제 비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 중심 대학에서 요즘에 그 리버럴 에듀케이션 한다라고 하면 학부 학생들한테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거죠. 물론 전공 교육에 대한 거에 트레이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넘어서서 그 사회에 대한 기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자기의 미래에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런 거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 이런 것, 물론 이제 대학에서 뭐 이때만 한 게 아니라 늘 이런 걸 해오고 있지만, 그때 이게 좀 사람들이 모여서 말한 것이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건 색칠한 부분인데, 학생들에게 이게 삶이라는 것 자체를 그 art of living wisely in the world, 그 세상에서 자기가 뭐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독립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물론 그게 그냥 뭐 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남들에게도 기여를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학문적인 우수성도 펼칠 수 있고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춘 학생을 키워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자기의 전공에 대한 그 공부 외에도 이러한 어떤 그 제너럴 에듀케이션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그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는 교육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예전부터 그냥 쓰는 건데, 사실 자유전공학부 처음에 만들 때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우리가 방향을 얘기하는 걸로 그 원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T자 교육을 하면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사실 다 비슷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제 그 학생들이 우리가 전공만 하고 그 깊이 파는 것은 이렇게 아래로 길게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옆에 지지대가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남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는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추면서 동시에 자기 분야에서는 정말 창의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재가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사실 이 부분도 그렇게 잘 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쪽 부분도 그렇다고 그만큼 만족스럽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희가 이제 그 연구중심 대학을 거치면서 이렇게 단과대학이나 학과가 아주 공고하게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영역에서의 연구력, 능력, 연구 능력, 그리고 그 나름대로 교수들의 이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서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학생들이 그러한 것들을 그만큼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 제대로 받쳐주려면 좀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그러한 다시 말해서 학과나 전공의 좀 벽을 좀 낮추고 학생들이 좀 더 넓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바탕으로 학부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거를 했지만 위에 보시면 교양교육이나 인성교육, 뭐 창의성 교육, 사회봉사,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사실 다 묶여서 우리 앞으로의 교육의 기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다른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우리 학교 안에서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여러 선생님들, 뭐 선배 선생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사실 말만 있었지,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아직도 주어지지 않았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이제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중심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학과나 전공의 그런 유닛이 굉장히 공고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공고해지고 높이 올라가는 쪽으로만 우리가 계속 간다면 이 학부생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겠다는 거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 점점 멀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연구력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좋은 학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도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